피부보다 뼈가 먼저 늙어요. 칼슘만 우론 부족합니다. 진짜 뼈의 비밀. 뼈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대부분은 딱딱한 돌 같은 고체를 떠올리죠. 뼈는 단단한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뼈를 붙잡는 게 철근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콜라겐입니다. 그리고 그 콜라겐을 단단히 만들어주는 게 비타민 C입니다. 매일 과일 한 조각, 채소 한 접시로 뼈를 지키세요. 좋아요, 알람 설정은 최신 건강 정보를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뼈 안에는 혈관이 흐르고 산소와 영양분이 드나들고 뼈세포들이 매일 새 일을 하고 있답니다. 어떤 세포는 낡은 뼈를 부수고 또 다른 세포는 새 뼈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매일 부수고 만들기를 반복하면서 뼈는 늘 새로워지고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죠. 그래서 뼈는 단단한 돌이 아니라 계속 리모델링 되는 살아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뼈엔 칼슘이지 하고 생각하죠. 물론 칼슘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뼈를 단단하게 하는 건 칼슘이지만 그 칼슘을 제자리에 단단히 붙잡고 있는 건 바로 콜라겐이에요. 쉽게 말하면 칼슘이 시멘트라면 콜라겐은 그 시멘트를 묶어주는 철근이죠. 철근이 약하면 아무리 시멘트가 많아도 건물이 부실하잖아요. 우리 뼈도 똑같아요. 콜라겐이 건강해야 뼈가 유연하면서도 단단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콜라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으니 그게 바로 비타민 C예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 C를 감기 예방이나 피부 미용에만 좋은 걸로 알고 계신데 사실 뼈 건강에도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의 핵심 도움이에요. 뼈 속에서 콜라겐이 만들어질 때 비타민 C가 일종의 도장꾼 역할을 하거든요. 단백질들이 서로 연결되어 단단한 그물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붙잡아주는 거예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이 그물이 허술해지고 뼈가 쉽게 부서지고 금이 가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노년층에서 비타민 C 섭취가 부족하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또 상처 회복이 더디거나 잇몸이 약해지는 것도 비타민 C가 모자라서 콜라겐이 약해졌기 때문이랍니다. 이렇게 보면 뼈 건강을 지키는 건 단순히 우유를 마시거나 칼슘제를 챙기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칼슘이 제대로 뼈에 달라붙으려면 콜라겐이 필요하고 그 콜라겐이 튼튼하게 자리 잡으려면 비타민 C가 있어야 하죠. 세 가지가 함께 돌아가야 진짜 튼튼한 뼈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뼈를 단단하게 엮어주는 접착제 같은 존재예요. 오늘부터 비타민 C를 감기 비타민이 아니라 뼈를 살리는 영양소로 기억해 두세요. 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더 섬세하게 돌봐줘야 하는 살아있는 조직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 C는 감기 예방용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알고 보면 비타민 C는 우리 몸 안에서 콜라겐 공장의 핵심 기술자예요. 콜라겐은 뼈를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단백질인데 비타민 C가 있어야만 이 콜라겐이 제대로 합성됩니다. 쉽게 말해 콜라겐이 벽돌이라면 비타민 C는 그 벽돌을 단단히 붙여주는 시멘트예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이 벽돌들이 엉성하게 쌓이면서 뼈 구조가 약해집니다. 그러면 뼈가 쉽게 금이 가고 골절 위험도 커지죠. 실제로 2023년 저널 오브 본 언드 미너럴 리서치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비타민 C 섭취가 충분한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에 비해 골밀도가 평균 57% 더 높았다고 보고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비타민 C는 단순히 뼈의 단단함만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뼈세포가 새로 만들어지고 오래된 세포가 정리될 때 생기는 미세 염증을 조절해주는 항산화 작용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뼈세포가 노화되고 염증 반응이 커지는데 이때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잡아주며 세포 손상을 막아요. 이게 바로 노화 방지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 하나예요. 사실 뼈도 노화해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뼈 속 미세 구조는 나이가 들수록 구멍이 많아지고 탄성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꾸준히 비타민 C를 섭취하면 이 미세 손상을 완화하고 뼈세포 재생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뼈가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쉽게 피로해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아요.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는 것도 콜라겐이 약해졌다는 신호예요. 심한 경우엔 예전 해양 탐험가들이 걸렸던 괴열병처럼 피가 멈추지 않고 뼈가 약해져 부러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죠. 물론 요즘은 그런 극단적인 결핍은 드물지만 만성적인 부족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스트레스가 많거나 흡연을 자주 하는 분들은 몸 안에 비타민C가 빠르게 소모돼요. 담배 한 개비가 비타민C 25mg를 없앤다고 하니까 하루 한 갑이면 500mg 그냥 사라지는 셈이죠. 그래서 평소 피곤하거나 잇몸이 자주 붓고 작은 타박상에도 멍이 잘 드는 분이라면 비타민C 부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런 신호들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나 비타민C 좀 더 필요해요. 라고 보내는 SOS예요. 다행히도 음식으로 보충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 특히 키위, 오렌지, 파프리카, 브로콜리처럼 색이 진한 식품들이 좋은 공급원이에요. 매일 한두 가지씩만 챙겨도 뼈는 훨씬 건강해집니다. 결국 뼈 건강은 단순히 단단한 게 아니라 유연하고 생생하게 유지되는 힘이에요. 비타민C는 그 힘의 중심에 있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입니다. 뼈 속 깊은 곳에서 철근처럼 콜라겐을 붙잡고 활성산소를 정리하며 새로운 뼈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존재. 그래서 뼈 건강을 생각할 때 칼슘만 떠올리던 예전 습관을 이제는 이렇게 바꿔야 해요. 칼슘은 뼈의 재료, 비타민C는 그 재료를 붙여주는 기술자. 이 둘이 함께 일할 때 진짜 강하고 유연한 뼈가 만들어집니다. 비타민C 매일 챙겨 먹어야지 하면서도 막상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헷갈릴 때 많죠. 사실 비타민C는 워낙 예민한 영양소예요. 열에도 약하고 공기와 닿으면 쉽게 산화돼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신선하게 자주 조금씩이에요.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에 두세 번 나눠서 먹는 게 훨씬 좋아요. 예를 들어 아침엔 오렌지나 키위, 점심엔 샐러드에 파프리카를 넣고 저녁엔 브로콜리나 양배추를 살짝 데쳐 먹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몸속 비타민C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색이 진한 채소와 과일을 선택하기입니다. 붉은 파프리카, 브로콜리, 케일, 오렌지, 딸기, 키위처럼 선명한 색을 가진 식품들은 대부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거든요. 색이 짙을수록 비타민C 함량도 높고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실제로 누트리언츠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를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천연식품 속 항산화 물질과 함께 먹었을 때 체내 흡수율이 30%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즉 약보다 음식이 낫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조리법이에요. 비타민C는 열에 약하니까 끓이거나 오래 볶으면 대부분 파괴돼요.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지만 생으로 먹기 부담스럽다면 살짝 데치는 정도로만 조리하세요.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30초만 데쳐도 충분하고 양배추나 파프리카도 센 불에 잠깐 볶는 정도면 괜찮습니다. 반대로 오래 끓인 국이나 찌개는 비타민C가 거의 남지 않아요. 그래서 국물보단 샐러드나 구이, 스무디 형태로 자주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비타민C를 더 잘 흡수하게 도와주는 영양소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철분이에요. 간, 붉은 고기처럼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비타민C를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두세 배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 스테이크에 레몬즙을 뿌리거나 시금치 무침에 귤을 곁들이는 식이에요. 반대로 커피나 녹차는 비타민C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 식사 직후엔 피하는 게 좋아요. 보충제를 먹는다면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위에 음식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먹는 게 좋아요. 완전히 빈속에 먹으면 위가 자극돼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또 흡연자나 스트레스가 많은 분은 몸속 비타민C가 더 빨리 소모되니까 하루에 500mg, 1000mg 정도를 두 번으로 나눠 섭취하는 게 좋아요. 반대로 과다 복용하면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를 할 수 있으니 한 번에 고용량보다 나눠서 3시간의 간격으로요. 그리고 의외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저장 방법이에요. 오렌지나 키위는 냉장 보관하되 껍질을 까지 말고 파프리카는 씻지 않은 상태로 밀폐 용기에 넣어두면 비타민C 손실이 적어요.
자른 채소를 오래 공기에 노출시키면 산화가 빠르게 일어나니까 먹기 직전에 손질하는 게 가장 좋아요. 결국 비타민C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핵심은 양보다 꾸준함, 보충제보다 자연식 그리고 음식 간의 조화예요. 뼈 건강도 면역력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꾸준히 부담 없이 식탁 위에서 자연스럽게 챙기는 게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작은 한 조각의 과일 한 접시의 샐러드가 내 뼈의 나이를 지켜주는 가장 간단한 습관이니까요. 우리가 비타민C를 감기 예방제 정도로만 생각하다 보니 정작 부족해도 심각성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몸은 이미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잇몸이 자주 붓거나 양치할 때 피가 난다. 작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 멍이 잘 든다. 피곤할 때 얼굴빛이 칙칙해진다. 이런 증상들 사실 대부분 비타민C 부족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타민C가 바로 콜라겐 합성을 돕는 영양소이기 때문이에요. 콜라겐이 약해지면 모세혈관이 쉽게 손상되고 상처 회복이 늦어지고 피부와 잇몸이 약해집니다. 심지어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거나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도 이와 연관이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일수록 비타민C가 빠르게 소모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죠. 그런데 이 호르몬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비타민C가 대량으로 사용돼요. 즉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날은 몸속 비타민C가 초고속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고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분일수록 뼈나 피부보다도 먼저 신경계에서 비타민C를 소모하게 됩니다. 결국 피로감이 쌓이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심하면 잔병치레가 잦아지죠. 또한 흡연자에게 비타민C는 거의 필수 보충이에요.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마다 약 25mg의 비타민C가 파괴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한 갑이면 무려 500mg이 사라지는 셈이죠. 그래서 흡연자나 간혹 음주가 잦은 분들은 비타민C를 평소보다 더 많이 보충해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적정선을 지키는 겁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몸에 쌓이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위산 분비가 늘어나서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00mg, 3000mg 이내로 나눠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비타민C 보충제를 고를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물 잘 마셔줘야 신장 결석도 예방하죠. 가끔 고함량 비타민C 5000mg 같은 제품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인체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비타민C 양은 한계가 있어요. 한 번에 20만 300mg 이상 섭취하면 흡수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나머지는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즉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나눠 먹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에요. 특히 위장이 약한 분이라면 버퍼드 비타민 시산성도를 낮춘 형태 제품을 고르면 속이 덜 불편합니다. 또 하나 비타민C를 무조건 알약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자연식에서 얻는 비타민C는 단순한 한 가지 물질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식물성 항산화 물질과 함께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훨씬 커요. 예를 들어 귤을 통째로 먹으면 비타민C뿐 아니라 플라보노이드, 루테인, 헤스페리딘 같은 성분이 함께 작용해서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면 알약 형태의 합성 비타민은 이 보조 성분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더 제한적일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음식으로 다양하게 꾸준히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마지막으로 비타민C 부족은 단순히 피부나 잇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뼈 건강, 혈관 건강, 그리고 노화 속도에도 직결돼요. 미국 하버드대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가 부족한 사람은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보다 골절 위험이 약 40% 높았다고 해요.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결국 결합 조직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 결합 조직을 단단하게 붙잡는 게 바로 콜라겐, 그리고 그 콜라겐을 지켜주는 게 비타민C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비타민C를 어떻게 꾸준히 내 삶에 녹여낼까?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양제 하나 챙기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비타민C가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에 레몬즙 몇 방울을 섞어 마시고 점심에는
브로콜리나 파프리카가 들어간 샐러드를 곁들여 보세요. 오후에는 키위나 귤 한두 개를 간식으로, 저녁에는 살짝 데친 채소와 함께 고기를 먹을 때 레몬즙을 한 번 더. 이렇게 하루 3끼 속에 자연의 비타민C를 흩뿌리듯 넣어주는 습관이 바로 뼈를 젊게 지키는 루틴이에요. 뼈 건강은 단순히 나이 들고 나서 챙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쌓여요. 젊을 때부터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면 나중에 골절 위험이 줄어들고 관절 통증이 덜하며 혈관도 훨씬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장수 노인들을 조사한 연구에서 꾸준히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해 비타민C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골밀도가 높고 노화 속도가 느렸다고 보고됐습니다. 즉 비타민C는 단순한 면역 비타민이 아니라 노화 방지 영양소이자 뼈의 젊음을 지켜주는 열쇠예요. 또 하나 비타민C의 진짜 힘은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며칠 먹고 그만두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매일 조금씩 일정하게, 그리고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몸은 그렇게 서서히 바뀝니다. 꾸준히 먹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요즘은 덜 피곤하네? 예전보다 얼굴색이 밝아졌네? 무릎이 덜 시리네? 이런 작은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그건 뼈 속 깊은 곳에서 세포들이 건강하게 일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비타민C는 함께 먹을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과 함께 섭취하면 뼈 형성에 필요한 모든 퍼즐이 맞춰져요. 비타민 D는 칼슘을 흡수시키고 비타민C는 그 칼슘을 콜라겐 구조 안에 단단히 붙잡는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그 구조를 유연하게 만들어주죠. 세 영양소가 서로 도와야 완전한 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 건강을 챙길 때는 칼슘만이 아니라 비타민C와 D, 마그네슘의 조화를 꼭 기억하세요. 결국 비타민C는 단순히 영양제가 아니라 우리 몸을 매일 조금씩 회복시키는 생활의 습관이에요. 아침에 과일 한 조각을 먹을 때, 점심에 색감이 예쁜 샐러드를 곁들일 때, 그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내 뼈를 지키는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의 식탁이 내일의 뼈 건강을 만든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타민C는 피부를 위한 비타민이 아니라 인생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비타민입니다. 오늘 한 입의 과일이 내일 당신의 뼈를 더 튼튼하게 지켜줄 거예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20년 뒤 당신의 건강을 바꿉니다.